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이자 미 갤럽 인증 강점 코치 박소연입니다. 오늘 저는 강점으로 키워라의 저자로서 강점, 스트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해보죠. 여기 찰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찰흙으로 우리 아이의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머리를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팔과 다리를 만들겠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곳은 매끈하고 잘 빚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하는 부분이 있죠. 반면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좀 맞지 않고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수정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디부터 먼저 고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부족해 보이는 부분부터 손보겠다고 말합니다. 금이 가고 구멍이 난 부분이 저절로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 열심히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봅니다. 구멍은 채우고 금은 수리하고 둥글둥글. 그런데 점점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메우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점점 찰흙이 둥글둥글해집니다. 처음에 매끈하고 잘 빚어진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둥글고 비슷비슷한 찰흙 모양만이 남습니다. 소아치과 의사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느낀 점을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다입니다. 소아치과의 매력이자 힘든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치과에 와도 아이들의 기질, 이전 경험, 성격, 강점들에 따라 완전히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자극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점 코칭을 배우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강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군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개별성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사람이란 복잡한 존재는 설사 아이들이라도, 아니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낭중지추,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면 눈에 띄지 않을 중간쯤 앉고 발표도 남들이 좀 하는 거 보고 슬그머니 손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학까지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자, 대학에 오자 더 이상 따라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너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져 라고 하는데 대체 나만의 독특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왜? 그동안 비슷해지려고 둥근 찰흙처럼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동안 나만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잘 나가는 선배들을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힘만 들고 잘 안 됩니다. 그들은 수월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인가? 너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내 능력이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탄로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이룬 고성과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배경이 불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평균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둥글둥글 튀지 않는 게 성공에 유리했죠. 우리 사회는 초성장 사회였기 때문에 중간만 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있는다 해도 같이 따라가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죠? 사회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데 나는 묻혀있는 방법만 배웠어요. 이제는 너 스스로 너의 두 다리로 뛰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100살까지 산다는데 당장 나의 10년 뒤 미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 시대는 더 바뀔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가져옵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고 말하는 또는 서울대를 보냈다는 엄마의 책과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공부를 잘했던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방식 그대로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잘 될까요?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가 되는 팩터, 요인을 통제하는 겁니다.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내려면 그 팩터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죠. 시대라는 팩터가 변했죠. 또 아이가 다 다릅니다. 그 집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팩터도 다르죠. 그 엄마가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팩터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육아나 자기계발에 공통된 환상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노력하며 바뀔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이게 왜 환상이냐면 우리는 어떻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떻죠? 불공평합니다. 눈에 보이는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모두 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 민감도, 강점, 그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모두에게 맞는 성공 공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 다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있듯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합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놓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정답만 존재하게 되고 그 정답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으면서도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처럼요. 세상에 부족한 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모자란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다 다를 뿐입니다. 이 아이에겐 이런 강점이, 저 아이에겐 저런 강점이 있을 뿐이죠. 여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수시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위험한 곳에 올라갑니다. 너무 아슬아슬하고 불안합니다. 한 아이는 친구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귀찮게 합니다. 친구 없이 못 사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왜 이런지 저건 왜 이런지 아주 성가십니다. 한 아이는 아이들에게 계속 규칙을 알려줍니다. 규칙을 안 지키는 아이들에겐 계속 뭐라고 합니다. 애가 융통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한 아이는 놀이터 주변만 뱅글뱅글 돕니다. 친구들은 신나게 노는데 얘는 왜 이러는지 엄마는 답답합니다.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얼마나 용기가 뛰어난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도 이 아이에겐 재밌는 도전일 뿐입니다. 한 아이는 친구를 보살피고 친구의 감정을 잘 읽어줍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는 호기심 대장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흥미롭고 세상이 너무 궁금합니다. 한 아이는 공정성이 뛰어납니다. 공평과 정의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니 이 친구가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한 아이는 신중합니다.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뒤에 움직이니 후회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똑같은 아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점을 본다는 건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꿔 끼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등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보는 시선도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아이의 같은 행동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새라는 재밌는 이름의 새가 있습니다. 머리 뒤에 난 관모의 모양이 비서가 귀에 펜을 꽂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서새는 2m가 넘는 큰 날개가 있어서 날다가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채고 또 유유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서새가 땅에 있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 멋진 날개로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가 빨리 달려봤자 맹수보다 빠를 수 있나요? 잡아먹히고 맙니다. 왜 비서새는 이런 멍청한 일을 하는 걸까요? 뜻하지 않는 위험 앞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능력을, 강점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이의 강점을 알아차리고 봐주는 것을 넘어 그 강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쓰기나 달리기 등의 성과로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고 공감을 잘하거나 엉뚱한 상상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유심히 봐도 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아이들에게는 자꾸 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그것을 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가 가진 타고난 재능, 탤런트입니다. 재능과 강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쓰셔도 됩니다만 조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구슬이 재능이고 보배가 강점입니다. 비서새가 가진 큰 날개는 재능이지만 그 날개를 쓰지 못하고 잡아먹혀 버린다면 그 재능이 강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활동을 우연히 했는데 잘합니다. 그 잘한 것에 대해 활기가 넘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재능과 강점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은 재능에서 시작되고 이 강점이 계속되면 더 강화되어 우리 아이의 탁월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 경험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 바로 과거의 실패를 다시 곱씹어 보는 겁니다.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복귀해보고 거기서 잘못한 것을 생각한 뒤에 다시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히 안 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 경험은 어떨까요? 우리는 실패 경험은 자주 곱씹고 되새기지만 성공한 경험은 그냥 기뻐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축하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자만심이 지나칠까봐 또는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성공한 경험이 생겨도 마음껏 축하를 못 해주죠. 하지만 이 성공 경험을 축하하고 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행동을 더 좋게 만들려면 안 되고 실패했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과거에 잘했던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생각하고 그때 내가 어떤 무기를 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이에 처음 소개된 개념인데요.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게 됩니다. 반두라에 따르면 이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공 경험이라고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 믿는 힘이 생기고 이는 앞으로 아이의 삶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앞니가 점점 튀어나와서 5학년에 교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법 병원에 오면 제잘거리기도 하고 저한테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묻는 말에만 간신히 대답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강우는 아들 3형제의 첫째였습니다. 아들 셋을 키운다는 건 매우 고단한 일이죠. 강우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편이었는데 이제는 말까지 하지 않으니 어머니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우를 오랜 세월 자세히 살펴보니 얘가 무조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대신 이해가 되면 누구보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요. 치아 교정 마지막 단계에 고무줄을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 귀찮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무줄을 빼야 하고 다시 또 끼워야 하고 또 말을 할 때는 고무줄이 당겨서 불편하고 자칫 멀리서 잘못 보면 침이 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거든요. 이 고무줄에 대한 반응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강우도 당연히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차근차근 설명하고 원리가 이해가 되면 누구보다 잘 따라주는 강우임을 알기에 이 고무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교정 지식과 물리역학적 힘 설명까지 더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치과 의상 역사상 가장 고무줄을 잘 낀 환자였습니다. 뭐든 싫고 안 한다고 하는 강우에 좀 지쳐있던 어머니도 강우가 고무줄을 열심히 끼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강우도 고무줄 끼기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치아가 예뻐지는 성공 경험을 보자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했죠. 내가 하면 되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는 완전히 강우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우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것에 흥미를 보이는지, 어떻게 이 아이는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하자 지금은 강우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요. 지금은 사춘기를 살짝 넘어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제잘거립니다. 키는 180이 넘는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강점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우쭈쭈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하지만 못하는 방식만 지적하면서 성과를 내라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전략적으로 아이가 지속 가능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그 길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 넓혀주면서 함께 가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의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강점 그리고 그 강점을 통해서 아이를 보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인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강점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강점을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